네, 오후장 핫한 섹터와 종목 전문가의 눈으로 분석해드립니다. 투자의 눈, 두눈 시작할 텐데요.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에 개인주 다뤄드렸죠. 넷마블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신고가 찍었고요. 매수해 놓은 종목으로 소개해드린 데브시스터즈, 오늘 장중 12% 급등 연출했습니다. 오늘도 어떤 종목을 매수해 눈으로 바라볼지, 그리고 지금 잘 가는 종목에 올라타도 되는 건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윤예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여성 전문가시기도 하고 좀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주제를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주제 열어볼게요. 네, K뷰티 10배거 주식 될까? 실리콘투 이야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주제를 들어왔는데요. 전일 상한가 갔던 실리콘투가 오늘도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슈퍼 서프라이즈 실적을 공개를 했죠. 예상치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 이상을 기록했고요. 실리콘투 1년 주가 추이를 보면 3,000원대에서 오늘 고가가 26,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한투에서 과소평가해서 미안해, 목표 주가 27,000원으로 상향해줄게 했던 거에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몇백 원만 올라가면 이 목표 주가까지 뚫어내는 건데요. 실리콘투 그래서 더 갈 건가요? 더 갈까요? 사실 이제 오늘 장 초반에만 봤을 때도 이제 네. 기존 보유자들은 뭐 더 갈 거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을 해야 되고 네. 이제 신규 매수 관점이라면 뭐 이제 조금 추이를 보고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야수의 심장이 아니고서야 네. 너무 좋지만 사세요라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일단 실적 부문을 보면은 뭐 많은 리포트들도 그렇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리콘트 같은 경우는 이제 500개 이상 브랜드를 200개 이상 국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의 플랫폼인 이 스타일코리안닷컴에서 이제 역직구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미국 매출이 굉장히 압도적이고 사실 이제 중국발 수출이 0%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뭐 중국 리스크 또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이제 특이점이 네덜란드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또 이제 이 실적 향상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네덜란드가 피부암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국가라고 해요. 그래서 네. 또 우리나라의 선케어 제품이 굉장히 강세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좀 히트를 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매출 중에서 뭐 미국 법인 매출 증가를 하고 있고 당연히 또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아마존에서 화장품 시장이 또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성비가 장점인 우리나라 화장품 제품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너무 좋죠. 오늘까지도 대부분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화장품 중에 대장주가 실리콘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셔야 하기 때문에 네. 뭐 한 반 정도는 매도한 후에 홀딩하는 전략 그리고 신규 매수자는 이제 너무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것도 조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실리코톤 종목 어제 살 걸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위치는 조금 야수의 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반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다라고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CJ도 올리브영 덕분에 화장품 관련주로 묶이잖아요. 이 연일 신고가 랠리를 CJ가 달리고 있는데, 네, 뭐 올리브영 덕분입니다. 지금 올리브영 실적 추이를 보면 2년 동안에 거의 무슨 1.5배 정도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을 보면 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 자료를 보면 전국 매장에 16개 언어, 실시간 통역 가능한 휴대폰 번역기 적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해외 진출을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면 이렇게 실시간 통역 가능한 번역기를 적용할까 싶기도 한데요. 그럼 이런 올리브영을 등에 업고 CJ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CJ? 사실 이제 IPO 얘기가 나왔을 때는 또 이제 분할 상장이나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CJ가 사모펀드의 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 대신 올리브영과 이 지주사인 CJ와 합병을 통해서 이제 4세 승계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훨씬 더 주가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지금 계속 실적이 좋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CJ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에는 피크아웃이 우려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뭐 기존 점포의 내실을 강화하기도 했고 여전히 인바운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해외 온라인 직구도 조금 늘어나는 편이라서 네. 올해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이런 충성 구매층이 늘어나면서 이제 자체 육성 브랜드인 이 PB 라인업과 또 제품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단독 보도를 보니까 이제 일본 시장이 전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한 3위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죠. 네. 이제 일본의 뭐 바이오힐보, 이 웨이크베이크 등 이제 올리브영의 기초와 이 색초, PB 상품을 조금 해외 현지 유통 채널을 좀 입점을 관리할 신규 법인을 이제 상반기에 좀 완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국내는 어느 정도 확보했으니 해외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서 더 이끌어내겠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계속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제 정말 상장을 하지 않고 이 100% 비상장 자회사로 편입을 한다면 그 IPO 가치가 한 5조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에 또 훨씬 더 반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 CJ 또한 뭐 달리는 말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좀 좋게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CJ 계속 좋게 볼 수 있겠다. 정말 CJ 올리브영이 참 핫하네요, 세계적으로. 네, 그리고 어제 화장품이랑 미용기기가 잘 갔는데 오늘은 미용기기가 좀 쉬고 있습니다. 뭐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등등 전성기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미용기기, 호황기 계속 될까요? 우리 앵커님은 피부과 자주 안 가시나요? 요새는 좀 가게 되더라고요. 네. 주름살 걱정도 들고. 저도 피부과를 갈 때마다 여기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구나를 정말 스스로 체감할 수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관광객들이 왔을 때도 화장품 소비하고 피부과에서 이 돈을 쓰는 매출액이 가장 크기 때문에 네. 정말 뭐 제2의 전성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중에서도 클래시스가 이제 또 이제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슈링크 유니버스가 22년에 해외 출시를 시작된 이후로 이제 23년 3분기까지 이 장비에 대한 매출이 고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무상 소모품에 대한 소진 시기를 지나서 유상 소모품 상승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미용 의료기기들이 이제 이 본 제품보다는 이 소모품에 대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실적 성장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리쥬란 힐러 제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창립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원 정도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매출이 한 1조 원 이상의 조금 제약사와 비슷한 성과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조금 다양한 분야에서 인식이 되는데 뭐 의료기기가 지금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뭐 화장품, 의약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매년 전 부문이 성장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동일 섹터 내에서는 조금 주가 상승이 더뎠었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타서 좀 올라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화장품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또 미용 의료기기가 조금 주춤을 해서 자연스럽게 화장품을 보게 될 텐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조정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용 의료기기 쪽도 계속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공개할 매수해 놓은 종목이 혹시 의료기기 쪽인가요? 미용기기? 맞습니다. 화장품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지금 오후에도 계속 상승을 그쵸. 하고 있어서 미용 의료기기를 보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까 싶어서 가져왔고요. 사실 대부분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거라서 여기서 누가 먼저 가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원택을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택의 주요 제품인 올리지오인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신제품 출시 효과와 그리고 소모품 매출 성장이 이제 이익 증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원택의 소모품 매출 비중이 23년 기준 타사 대비 조금 낮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성장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조금 2분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여력이 훨씬 더 남아 있다고 보여져서 원택도 이제 미용 의료기기 보실 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직전에 좀 고점이었던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9,300원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수해 놓은 첫 번째 종목은 원택이었습니다. 15,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오늘 오후장에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투자해 놓은 투는 두 번째 주제도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로봇주 다시 상승 랠리 시작. 네, 오늘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대신 로봇 연구에 집중한다고 밝히면서 로봇주들이 강합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연구과제에서 자율주행이 제외가 됐고요. 이제 로봇에 집중한다는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연내 봇핏을 출시할 전망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로봇의 끝판왕이라고 하면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시장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커질 전망입니다. 이 발걸음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에서 이런 제스처를 취한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질문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최근 횡보하고 있는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항상 이 로봇주가 뭔가 이렇게 시간에서 이제 조금 삼성이 묻은 뉴스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항상 상승을 하다가 이제 음봉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로봇주를 봤을 때 언제든 지금 주도 섹터가 뚜렷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로봇이 자리할 수 있지만 오늘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갈만한 좀 동력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보기보다는 이제 로봇주를 관심주로 보되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제 지분을 한 15% 가까이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이기 때문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보시되 이제 좀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아직은 성장 동력이 조금 약하다 보니 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굳이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로봇 산업이 이렇게 성장성이 뚜렷하긴 하지만 실적으로 반영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증명한 게 어제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좀 적자폭이 확대가 되면서 어제 좀 크게 빠졌는데요. 근데 그러면 로봇주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많고, 뭐 반도체도 조정 중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 달리는 말이 결국엔 실적주, 수급주인데, 지금 사실 실적도 이제 로봇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기에도 지금 아직 로봇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은 좀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조금 북미에서 이제 매출이 잡힐 것으로 좀 인식이 돼서 올해 큰 폭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미와 유럽 이쪽이 전사 매출에서 한 5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뭐 작년 보다는 올해가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오늘도 보려면 아직 거래량이 굉장히 미미하고 조금 시장에서 관심이 아직은 좀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성급히 볼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반부에 좀 이렇게 훅 올라갔었을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기가 안 올까요? 조만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이 너무 불안정할 때 사실 우리가 이제 네. 빈집 공략이라고 해서 위에 매물대가 없는 이런 신규 주식들이 또 다시 튀어오를 경향이 있죠. 네. 혹시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두산 로보틱스가 각광받을 수 있겠지만 네. 사실 지금의 수급이나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뭐 당분간은 주가 상승할 여력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로봇 밸류체인 중에 감속기 관련주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SPG랑 SBB테크가 있는데 둘 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비교를 하면서 어떤 종목들이고 어떤 모멘텀인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저도 항상 로봇을 볼 때는 이 감속기를 좀 유의 깊게 보는데요. 네. 먼저 이제 SPG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속기가 내장된 이 모터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소형 기어드 모터 분야가 국내에서 1위 업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미국의 이 산업 자동화형 기어드 모터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제 반도체 이런 클린룸용 매출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조금 개선이 될 전망이고 이 휴머노이드형 이제 정밀 감속기의 이 확산 속도에 따라서 조금 추가적인 실적 개선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로봇을 보실 때 감속기를 꼭 같이 보시고 감속기 중에서는 이제 SPG를 좀 먼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BB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베어링 및 로봇용 감속
감속기 전문 업체인데요. 이제 작년 12월부터 이제 산업부에서 발표한 이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그 전략에서의 정부의 로봇 핵심 부품인 이 감속기 그리고 서버 모터 등의 이 국산화 의지가 조금 확인이 된 만큼 이 로봇용 정밀 감속기를 생산을 하고 있어서 SBB테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또 이제 국내 방산업체로부터 이 신규 무기 체계 사업에 따라서 조금 추가 매출 인식이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 보실 때 뭐 감속기 같이 보시고 감속기는 이제 SPG를 위주로 보실 때 SBB테크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감속기 관련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공략주도 혹시 이 중에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로봇이 미래 산업이지만 거기에 감속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네. 이제 SPG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또 이렇게 로봇이 주도 섹터가 될 때에는 이제 그때의 상승을 보여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오늘 길게 말씀드린 SPG를 좀 공략주로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협동 로봇의 성장은 당연히 이제 감속기가 함께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27년 정도의 이제 협동 로봇의 시장 침투율이 약 23%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속기의 수요가 앞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SPG의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뭐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템베거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종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고가 44,800원을 찍고 지금 3만 원 이하일 때는 여전히 좀 매수 관점으로 길게 봤을 때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목표가는 짧게 잡아도 한 3만 2천 원 정도로 보시고 손절가는 한 2만 4천 원 정도로 보시면서 SPG 같은 감속기 기업을 모아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매수해놓은 종목은 SPG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서 화장품 섹터에서 제가 질문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제가 설화수를 기초 화장품을 쓰는데 아모레퍼시픽의 이 설화수가 올리브영에 입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모레퍼시픽 흐름도 좋고 또 LG생활건강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대형주들의 제품이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면 좀 주가가 달라질까요? 사실 이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 봤을 때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화장품들 예를 들어서 뭐 설화수 그리고 이제 외국 브랜드 샤넬 이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이제 조금 제품 판매가 잘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네.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트렌드가 바뀌면서 지금은 조금 화장품 중소형 브랜드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부분도 뭐 아모레퍼시픽 대표적인 브랜드 뭐 설화수 그리고 LG생활건강은 후가 있죠. 최근에 또 리뉴얼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이제 정말 이런 백화점 마케팅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올리브영이 입점을 해서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두 기업 자체도 더 상승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트렌드 상으로는 그래도 여전히 이런 실적이 잘 나오는 중소형주를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건도 앞으로의 전망 괜찮지만 중소형주를 눈여겨보는 게 더 좋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에는 투는 오늘은 K뷰티 관련해서는 매수의 눈으로 원택을 바라보자.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는 감속기 업체 SPG를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윤혜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